네, 첫 번째 유감은 피켓을 빼앗긴 박범계라는 제목입니다. 박범계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서 지금 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피켓을 빼앗은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유족인 형인 이래진 씨입니다. 자, 영상 들어보겠습니다. 구속시켜보고 좀 구속 좀 시켜봐 사람들 좀. 쪽팔리지 않습니까? 박범계 의원. 그런 겁니다. 의원님 지금 뭐 하십니까? 신영. 신영이라고. 아니 잠깐만. 주세요. 아니, 누구세요? 아니 하지 마시라고요, 의원님. 감사원의 번연의 업무를 왜 방해하십니까? 선생님. 예? 아 잠깐만요. 근데 이런 식으로 좋지만. 잠깐만. 선생님. 그러시면 안 돼요. 보세요. 확실하고. 당신 그때 당시에 법무부 장관 있잖아. 적대 국가에 무참히 총살당하고 살해당했을 때 뭐 했어? 그때는 뭐 하셨습니까? 의원님. 유엔에서도 저희들 인권보호관도 만났습니다. 밝히는 거에서 지금까지 다 여당이었습니다. 뭐 했습니까? 그래놓고 이것을 정지형으로 간다. 예. 짧게 논평 뭐 두 분 좀 듣겠습니다. 김연아 의원께서 어떻게 보세요? 1인 시위는 법으로 보장돼 있는데 법무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이 감사원도 일종의 큰 틀에서 보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그걸 막았다. 이제 이래진 씨는 또 저렇게 주장하고 계시고. 네. 근데 전 그것보다는 이대진 씨 입장에서는 본인 가족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진상이 궁금하시겠어요. 그다음 또 하나 그 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월북을 했다고 하는 일종의 이제 본인 가족들 입장에서는 누명이라고 생각하죠. 억울하게 불명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처절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좀 한 가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경중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정치적 행위를 하시면서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침묵하시거나 굉장히 가볍게 여기시는 거죠. 예. 일제 위안부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여러 수십 년 동안 같이 싸워온 사람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가 하면 자기네 정치인이 위력적 성폭행을 해서 누군가는 목숨을 잃고 누군가는 정말 이체적 가해를 받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거. 저는 그것에 대한 모순이 유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바로 전직 법무부 장관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그런 법이 제대로 소중한 국민의 인권에 대해서 차별 없이 우리가 그 죽음에 대해서 법이 작동하느냐 저는 묻고 싶었다고 생각하고 저기 오셨을 때 빼앗기더라도 말씀이라도 정말 유감입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 교수님, 네. 저 이래진 씨의 행동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뭐 충분히 피해자로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원하는 입장이고 그런 뭐 박범계 장관이 법무부 장관 출신인데다가 또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저는 박범계 장관이 뭐 야당 탄압 뭐 대책위원회 대책위원장 자격으로 아마 1인 시위를 하신 것 같은데 저런 1인 시위는 통상적으로는요 정말 서민과 약자들이 호소할 데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과연 국민적 공감이라는 게 어느 정도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오히려 탄압 저지 대책위원장으로서 실체적 어떤 진실 규명을 위해서 상임위 차원의 뭐 회의로 공개라든지 또 뭐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라도 저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에 앞장서는 것이 더 1인 시위보다는? 1인 시보다는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감으로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유감은 조국 전 장관이 SNS 활동을 접는다라고 썼던 겁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정경심 교수가 형 집행정지 1개월을 받고선 풀려났죠. 치료와 또 정양에 집중하기 위해서 SNS를 접는다고 합니다. 윤경호 의원님, 이게 뭐 개인이 접는다고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갈 사안이긴 한데 왜 이게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관심을 갖는 뉴스가 됐을까요? 저는 뭐 이 이전부터 조국이라는 교수 출신의 전직 법무부 장관이라는 저분은 남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 잘 견디지 못하는 그 뭐 그렇게 표현하는 어떤 단어가 있잖아요. 주로 뭐 연예인들도 해당될 수 관심병이요? 있고. 뭐 이런 거요? 근데 이제 그런 경향이 상당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이전 이를테면 저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으로 들어가기 전 교수 시절에도 뭐 하루에 몇 차례씩의 또 모든 사안마다 의견을 다 올렸던 걸로 유명했잖아요. 그 이후에 가족이 굉장히 막 곤경에 처해 있을 예. 때도 정상적으로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런 거 할 여유가 있을까, 정신이 있을까, 겨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 정도의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올렸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표현이 참 죄송합니다만 이제라도 좀 정신이 바짝 든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본인은 굉장히 이런 저의 얘기 아플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싫은 얘기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 그러니까 저는 아까부터 얘기했습니다만 좀 상식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처신은 정상적으로 사람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럴 때는 과연 이런 거 할 겨를이 있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진작에 이런 활동에 대해서 좀 삼가했던 게 맞았던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세 번째 유감은 뭘까요?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뭐 개인적으로는 저도 조국 예. 전 장관 좀 잘 알고 하기도 하지만요. 예. 또 가족들이 저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개인의 차원에서 보자면 예. 참 어렵겠구나 음. 이런 이제 생각이 들기도 예. 했었어요. 그래서 SNS 접는다고 하는 걸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이제 편안하게 좀 당분간 계셨으면 좋겠구나.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예. 생각 들었었습니다. 예. 세 번째 유감은 바이든 미 대통령의 친서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친서를 보냈습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됐던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한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배려하겠다 이런 내용이 좀 담겼습니다. 김은혜 수석이 이 친서 내용을 공개하면서 굉장히 다른 정상들한테는 보내지 않고 우리 윤 대통령에게만 보냈다는 점을 굉장히 기자들에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모든 게 그 작용 반작용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야당에서 이제 외교 참사다, 부실 외교다, 굴욕 외교다 이렇게 비난하니까 그게 아닙니다라는 것을 그 강조하고 싶은 게 또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48초 그 스탠딩 예. 환담한 거, 또 기시다 총리랑 30분 한 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폄하를 했는데 예. 지금 저 한미 관계도 말이죠. 그 우리 전기차 그 지금 며칠 전에 해리스 부통령이 와서도 예. 명백하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로 또 확인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일본 기시다 총리하고도요. 그 굴욕적인 한일 회담을 했다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그 아베 전 총리 그 국장 예. 때 우리 한덕수 총리가 가지 않았습니까? 한덕수 총리가 부산 엑스포 일본도 좀 협조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니까 기시다 총리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요. 이제까지 우리 검토 대상 자체가 아니었는데 오늘부로 내가 검토를 어떻게 할지 일본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검토를 지시하겠다.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란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외교는요 결과로서 보여주는 거죠. 네.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를 보냈으니까 그 뭐 순방 때 발언 논란이나 여러 가지는 이제 외교 참사라고 근데 더 이상 주장하지 않으실 생각인가요, 야당은? 우선은 김은혜 수석이 오래간만에 나왔네요. 그동안, 그 얘기는 다음에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치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어쨌든 외교 안보는 여야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IRA 문제도 잘 풀어야 되고요. 국익을 위해서 함께 활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대통령실이 명심해야 될 거는 이번 순방 갔을 때 제대로 준비 못한 게 명확합니다. 예. 그리고 다시는 그런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분명하다는 점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IRA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국이 지금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우리도 국익을 중심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오늘 저 메시지를 계기로 더 좀 다시 좀 한번 마음을 다졌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한미 동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이제 문제 삼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근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예.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요. 친서 특히 내용이 나왔으니까. 친서도 보면은 노력하겠다, 살펴보겠다 이런 정도지 사실은 구체적인 예. 대안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자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전기차에 대해서 예.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서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넘어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우리 기업만 지금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시적으로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이 문제는 좀 끝까지 정말 끈덕지게 우리가 붙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요. 진짜 한번 살펴볼 알겠습니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내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예.